예, 정치하는 언니들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홍정민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되게 힘차게 인사를 드렸고 오늘 또 새해 첫 방송으로 와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좀 무거운 이슈라서 죄송하네요. 이게 바라보시는 국민들께도 죄송한 거고 우리 민주당 출신 당직자 이제 직책을 갖고 계셨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해야죠. 짚을 건 짚어야 되니까. 강선우 의원 관련한 공천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당을 한 지 4시간 만에 민주당이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었죠. 그리고 나서 요게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강력 대응에 대한 그 의지와 의미에 대해서 또 짚는 이제 발표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의원님. 예. 우선 사실은 강선우 의원이 네. 저랑 21대 동료 그러셨죠. 의원으로서 예. 저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열정 넘치는 의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리고 오늘 3시 정도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이제 민주당원으로서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새해 벽두부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과 당원분들께 상처와 분노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공식 사과를 이렇게 하셨고 무관용 원칙 그리고 지방선거에 또 클린 암행 어사단 발족 등 이렇게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어떻게든 민주당은 다 협조하고 수습하겠다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이번 지방선거를 정말 잘 치러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겠다, 신상필발하겠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일단 너무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 당원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부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뭔가 긍정적인 자정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덮거나 아니면 의혹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당원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대로 우리가 깨끗한 공천을 앞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이런 기회에. 예, 오늘 이제 아무튼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강선우 의원에 관련한 의혹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병기 의원 당시 공관위의 간사를 맡고 있었고 지방선거 관련해서요. 살려달라고 면담한 사실이 녹취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김경시 의원을 단수곡전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상했어요. 네. 요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녹취와 지금 밝혀진 사실관계들에 따르면 그런 뭔가가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다음날 단수 공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상징계된 탈당까지 했는데 제명까지 된 가장 큰 결정적인 물증으로 이제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 그렇죠.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정도에 아마 강선우 의원이 당초에는 본인은 제한적으로만 임했고 거기에 공천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회의록에는 강하게 이 선거구가 당시에 청년 선거구로 지정되고 여성 청년 그쵸? 네, 예. 논의되고 있었는데 나머지 후보들을 다 이제 컷오프를 시키고 김경 전 현직 시의원이죠. 탈당했지만 그 김경 시의원을 단수 공천까지 한 거는 이건 뭔가 이렇게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탈당한 강선우 의원을 제명까지 시킨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예. 처음에 이제 1억 얘기가 나왔을 때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공천 과정에서 1억? 1억이요? 1억이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면이 있을 거다라고 기다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록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니까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찾아가서 나 이렇게 나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어허. 울면서 이야기를 예, 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경 시의원을 단수 공천을 주려고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온몸으로 막아서 그렇지 않고 단수 공천을 꽂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응당 그에 관련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고 강선우 의원이 그리고 또 따져보면 이재명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낙마가 됐었죠. 근데 그 장관이 임명이 돼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장관을 하고 있었다면 예. 그럼 이재명 정부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다행인가 싶기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당시에 동지는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라고 정청래 당시 당대표 후보가 굉장히 의원을 강하게 감쌌는데 이 정청래 대표 역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할 정도로 이 사안을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지금 본인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잘못된 행동과 더불어서 이 거짓된 해명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당과 당원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런 뭐랄까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 일단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뭐 대국민 사과도 있었던 거고요. 일단 의원님 제명 결정이라는 게 가장 최고 처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조치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탈당만 한 상태에서는 1년 후에 복당이 가능한 예. 상황이고요. 근데 제명되면은 일단 뭐 이론적으로도 5년 안에는 복당이 어렵고요. 복당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심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다음번 총선은 물론 앞으로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이제 대국민에게도 보여준 상황이고요. 네. 네. 좀 궁금한 게 의원님. 강선우 의원의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가 김경희 시의원이 원내대표 나가려고 할 때 다른 시의원들에게 직접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문자까지 보냈대요. 이게 보통 있는 일인가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도 좀 드문 일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와 이제 서울시 의회는 완전히 별개의 의회 입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당원 민주주의나 아니면은 그 시의회의 그 절차적 민주주의에 좀 정면으로 반하는 적절하진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상황 자체만 있어도 굉장히 좀 문제였는데 네. 그 김경 시의원을 원천적으로 만약에 공천 자체를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수사 단계 입장이잖아요. 예. 수사 지금 뭐 서울청에서 공공 그 수사대에서 하고 있는데 당장 5일부터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당시에 단수 공천뿐만 아니라 향후 원내대표 선거까지 적극 미뤘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 좀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객관성 왜 입증 그랬는가에 대해서 예. 뭔가 이제 좀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의원님께서는. 다 이제 예. 경찰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더 엄혹하게 볼 수도 있어서 저도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기보다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로 뭐 밝혀져야 되는 문제인 것인데 이게 1억을 받았다. 그리고 단수 공천을 줬다. 네. 말고도 원내대표를 밀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럼 1억뿐이야? 그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너무나 명분을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회가 110명이 넘습니다. 전체로. 그러니까 우리 당만 35명인데 예. 이 35명에게 어쨌든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김경을 뭐 잘 부탁한다, 원내대표 되게 도와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의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일단 너무너무 부적절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시의원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이례적인 일인데 왜 이례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없고, 사실 그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선거를 도와달라 전화는 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저는 정말,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어봤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건가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기관도 수사를 아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례적인 일, 그 또 한 가지의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간사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녹취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단수 공천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뭐 하고 있었는가? 근데 공관위 회의 때 나타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저녁은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공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나 다름없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 사안을 법적으로 보면 예. 그 공관위 업무에서 사실은 김경 당시 이제 후보자가 다주택자 5채나 있어서 전혀 해명의 여지가 없는 이제 부적격자입니다. 컷오프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컷오프는커녕 이렇게 단수 공천까지 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당시에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회의록에 남겨져 있던 이제 강선 의원의 주장뿐만 아니라 공관위 간사로서 참석을 안 했다. 예. 그런데 전날 녹취에서는 들었으나 뭐 나는 뭐 모르는 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당시 이제 공관위 간사가 그런 부분이 과연 우연이거나 뭐 그냥 뭐 바빠서 불참했을까라는 에이.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 그쵸. 부분이 이제 형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업무 방해가 같이 되는 지금 아하. 수사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바빠서 공관위 간사가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바빠도 그 전날 내가 1억을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한 예, 것을 예. 듣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그렇죠. 아무리 어떤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1시간 반 회의는 불참했는데 그 이후에 식사 자리에는 나타나서 카드를 긁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간사로서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암묵적인 동의 하에 그 자리에, 그 회의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가서 적극적으로 단수 공천을 주는 그런 판을 마련해 준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또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의 녹취 파일이 나오지 않으면 이 둘이 암묵적으로 동의해서 실행에 옮긴 요 사실까지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그죠.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민주당의 그리고 국민들이 보내주신 이 신뢰에 어마어마한 이 뭐랄까 상처를 생채기를 예, 낸 맞습니다. 것이기 예,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빨리 나와서 자진해서 이 사건의 전부를 밝혀 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간사가 1대1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그 녹취 부분과 그 다음날 단수 공천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이렇게 김병기 의원의 뭔가 의도가 바뀌었느냐. 막 1대1로 만났을 때는 당장 지금 돌려줘라. 이거는 공천은 안 된다. 이거였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연결고리 자체를 다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시당에서 있었던 일, 뭐 공관위에서 있었던 일, 그다음에 개인 뭐 의원들의 다 이렇게 뭐 그 메시지 내용들, 뭐 통화 녹음이 다 있으면 그것도 다 나오는 대로 모두 다 협조해서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은 굉장히 이런 예를 들어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보통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줬다고 하고 받았다는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그러죠. 예, 이 사안은 좀 상황이 이례적이라고들 합니다. 다들 법조계에서도 줬다는 사람은 안 줬다고 하고 김경 시 의원은, 그리고 강선 의원은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돌려줬다고 하고.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보좌진은 모른다. 그 어허. 전달했다는 예. 보관했다는 이런 상황이라 이 부분이 진술이 일단 엇갈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맞추다 보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안 드러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것도 짚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정민 의원님은 국회의원 하셨었고 우리 이지혜 부대변인님은 또 총선 나가셔서 경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을 제일 잘 아실 거란 말입니다. 지금 국힘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민주당 공천 과정에 문제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서 선거를 이제 치러봤지 않습니까? 저도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공관위 같은 시점에 2022년 4월에 저도 경기도당 공관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민주당 시스템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정말 공관위 내에서도 자격 심사도 엄격하게 거치고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절차가 이미 이제 자격 심사 내용을 다 이관을 받습니다. 어허. 그리고 각 보고서를 엄청나게 보고 제 기억에 17명 정도 공관위원이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지 정말 만약에 치열하게 붙는 경우에는 표결을 하기도 하는데 표결한 사례가 되게 예외적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만장일치로 공천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17명이 다 설득될 상황이어야 되고 만약에 자격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런 다주택자라던가 전과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왜 안 걸러졌냐라고 누군가 꼭 문제 제기를 그거 궁금합니다. 합니다. 예. 그 문제 제기를 해서 나중에라도 이게 뭐 덮였거나 아니면 미처 누락됐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관위에서 결정이 돼도 사실은 재심 청구를 해서 중앙당에 가서 또 이런 식의 결과를 한번 보고 최고위에서 또 의결하고 굉장히 여러 개의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상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그 지역에 공천할 때는 경기도당에서도 그랬고 서울시당에서도 원칙인데 본인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인 경우에는 이제 공관위원이지만 빠져있는 회의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저는 사실은 후보들 그 면접 볼 때도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으셨어요? 예. 우리 아하. 지역 시의원 예. 어쨌든 시의원 저희는 도의원인데 그렇게 면접 과정에서도 나가라고 그래서 빠져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은 그렇게 시스템 공천을 엄청 열심히 그럼 아예 발언권이 없는 겁니까? 자기 지역구의 공천 관련해서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제 왜 기억에는. 강선호 의원은 왜 발언권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당시에 지켜지지 않았던 네, 거예요. 당시에 그 부분이 좀 인적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당사자들뿐만이 아하.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지 않냐라거나 너네 뭐 돈 선거다 이런 주장은 현재로서는 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그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대상이었었거든요. 이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경 시의원 후보자가 어떻게 단수 공천되느냐 이것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 전 원내대표의 해명을 들어보면 예. 컷오프 대상자였는데 본인이 충분하게 소명을 해서 컷오프 대상자가 아닌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긴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한 일이기 때문에 더 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부대변인? 아니 근데 이제 방송 나가면 항상 그 국힘의 패널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너무 특검 당황스러운데 가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정치적으로 정쟁화시킨다는 그 점에서 저는 좀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네네. 예를 들어 야당으로서 지금 이렇게 뭐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야당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탈당을 안 하면 탈당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탈당하면 꼬리 자르기라고 하고 제명하면 뭐 거기서 끝낼 거냐 특검하자 뭐 이렇게 자꾸 이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 이슈화를 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윤 어게인
국민의힘 이 늪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위치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김종일 최고위원을 뭐 징계한다던가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 내부의 문제도 수습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걸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지금 민주당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검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특검이라는 것도 그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해서 그럼 우리가 받자, 통일교 특검 하자라고 했더니 지금은 한 발 빼면서 통일교 특검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특검에 대한 어떤 진실된 뭐 이런 규명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특검하자고 던지는 아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이 공천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요만큼의 결함이나 틈도 없는 그런 일들은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적인 어떤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깨끗한 공천, 시스템 공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민주당에서 자성을 하면 되겠지 않을까라고 지금이 생각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중요하죠. 6월에 네. 지선이 있어요. 예. 요거 때문에 지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정청래 당대표 사과하면서 열린 공천 시스템, 뭐 검증위원회 이런 거 얘기했단 말입니다. 뭐 5대 공천 시스템 이런 거 얘기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의원님. 예, 그 5대 공천 시스템을 했는데 일단은 당원 주권 네. 하겠다. 예. 첫째, 그리고 둘째는 철저한 검증으로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겠다. 음흠. 그리고 셋째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모두 경선에 붙이겠다. 넷째, 낙하산 공천은 없다. 다 경선 원칙이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공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거를 만약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정청래 당대표가 소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강선우 의원 관련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철저한 검증, 부적격자 정말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하겠다. 그러면 5채 다주택자였던 김경 시의원은 어느 단계에선가는 거쳐져서 반드시 결국에는 그죠. 컷오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면 다른 2명이 컷오프가 된 사유가 석연치 않다 하면은 아마 당시에 단수 공천은 못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공천신문고 제도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나머지 2분이 컷오프 되신 분이 이 부분 좀 이상하다라거나 이런 부분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은 걸러졌을 거다라는 약간 이번에 5대 원칙이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민주당이 전공법으로 정말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뿐만 아니라 지금 회의록을 공개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 스스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스스로 이렇게 자정 노력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모습 자체도 국민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공천신문고가 그 클린 선거 암행 어사단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인 것 좀 덧붙여보고 싶은데, 네네네. 정청래 당 대표께서 비리의 유혹을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 세권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밑바닥으로 스며드는 연탄가스 구멍도 철저하게 막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민주당이 이번 일을 처리하는지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다 보시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민주당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요 이슈 여기까지 하고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